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65번째 이야기. 연대 RCT. 악몽의 개골령.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RCT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이 개골령을 넘는 행군이 전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예비군들을 끌고 산악행군을 하려고 계획한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릅니다. 현역 출신도 아니고 방위 근무를 한 사람들인데다 소집 해제된 지도 2~3년씩 되어 뱃살이 오르고 체력이 뒷받침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완전군장 상태로 40~50여 킬로미터를 산악행군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발 902m 고갯길은 민간인이 맨몸으로 넘기도 어려운데 군장에 소총까지 메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1982년 10월 11일 월요일, 도촌이 집결지를 출발하여 마산이 청리를 거쳐 싸가지골을 지나 개골령 고갯길이 시작되자 행군 대열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 따로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행군 시작한 지 서너 시간이 지나고 오르막 산악행군이 계속되자 지쳐 퍼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간인 그 자체인 예비군들은 그저 배째라는 식으로 못 간다고 버텼고 현역들은 그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데리고 가려고 매달렸습니다. 졸병들 같으면야 개머리판으로 내지르고 욕이라도 하겠지만 형님뻘 되는 예비군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행군 대열은 뒤죽박죽이 되고 행군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나 못 걸어. 나 죽이라고 해. 물이나 줘.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연대장은 그야말로 우리 현역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우리 앞서 출발했던 다른 대대, 중대들도 우리와 같은 사정이었을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었고 그들로 인해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연대장은 찝차 위에 앉아서 권총까지 빼들고 앞뒤로 오가며 막말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 새끼들, 나고 하는 놈은 다 타령 처리해서 영창에 집어넣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나고는 즉결 처분 대상이다. 빨리 일어나 걸어. 연대장으로서는 군인으로서 자기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시험 무대였기에 연대 RCT를 어떻게든 잘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험악한 말로 예비군들을 닥달하며 행군 대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슬 퍼런 연대장의 기세에 예비군들은 하나둘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버티어봤자 별 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연대장의 등장으로 예비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예비군들을 잡고 애원하던 현역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예비군 훈련 들어왔다가 나고해서 영창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정말 재수없이 걸리면 영창 보낼지도 모릅니다. 고개만 넘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비군 중에는 정말 기력이 없어서 자기 군장조차 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비군을 데리고 가야 하는 현역들은 그 사람의 군장을 자기 군장 위에 얹어서 2개씩 지고 가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 소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 예비군 소총까지 챙겨 2개를 메고 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기관총과 예비총열 주머니와 삼각대를 하나씩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 장비나 총을 들어줄 수 없으므로 그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동원 예비군들이 합류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은근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인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늘 무겁게 지고 다니는 삼각대나 예비 총열 주머니 정도는 분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동원 예비군들이라면 제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행군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화기소대에 배속될 정도면 104나 105 주특기로 기관총과 박격포를 다뤄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모두가 방위 출신이었고 104 주특기로 기관총을 다뤘을 거라는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부르는 대로 사제인간인 예비군들은 두세 시간 행군을 하고 산악행군이 시작되자 적나라한 패잔병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현역들만 행군했으면 가뿐하게 넘어갔을 개굴령길이 그야말로 민간인들을 밀고 끌며 가야 할 험난한 행군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편 예비군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로도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동원예비군 훈련은 부대에 엿새 동안 입소하여 사격이나 하고 간단한 전술훈련과 주특기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2, 3일만 빡세게 하고 수요일만 지나면 조교들과 술 한 잔씩 하며 어영부영하기 시작하여 부드럽게 끝마치면 가볍게 일주일간의 동원훈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동원예비군들은 현역들의 야전훈련에 합류하여 도착하자마자 장거리 산악행군에 투입되었으니 그들로서도 억울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수없이 걸린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들은 이런 악정보투를 하면서 개골령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촌이에서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난 10월 12일 새벽 2시쯤에 마침내 902고지 정상을 넘었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속도로 행군한 것을 감안하면 개골령 고갯길을 오르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고개를 넘어서 내리막길이 시작되자 그런대로 행렬이 안정되었습니다. 예비군들도 그런대로 따라 붙었고 무엇보다도 못 간다고 엄살 부리며 주저앉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정신력의 문제였습니다. 주저앉아 버텨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따라 붙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비군들은 예비군대로, 현역들은 현역들대로 모두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차 집결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개골령을 넘어 우리는 인제읍 남북리 산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